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커피랑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실 만한 내용이기는 한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는 의미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모닝커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한 잔 정도인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여름철이 되면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아주 쉽죠.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커피숍도 아주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커피도 손쉽게, 진한 커피도 손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커피가 기호식품으로 즐기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각성 효과를 내기 때문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밤에 공부를 할 때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직장인들도 일을 하다가 졸릴 때쯤에 업무를 하다가 지칠 때쯤 되면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졸음도 쫓아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아데노신과 카페인의 상호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를 비롯해서 신경세포에는요, 활동을 하는 동안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아데노신이 많아지게 되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졸음을 유발하고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을 해버려 가지고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접합을 하는 순간 피곤해 졸려 그런 나른함을 느끼게 되는 건데, 카페인이 이 수용체에 아데노신 대신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노신 수용체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끔, 아데노신 자체의 역할을 못하게끔 카페인이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졸음을 쫓아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카페인이 문제가 되는 게 밤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때문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아데노신이 점차 축적이 되고 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을 함으로써 수면 욕구가 생겨서 잠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계속 각성작용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면을 잘 취하지를 못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면 다음날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겠죠. 그러면 또 다시 카페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시작한다, 오후에는 꼭 커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또 다시 수면을 방해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가 수면을 방해하는 것 외에도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부정맥이라든지 위염, 속쓰림 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섭취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약처의 카페인 하루 섭취 권장량이 400mg인데요. 하루에 3잔 정도 이내로 드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종류에 따라서 좀 진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함량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맞춰서 조금씩 줄여서 드시는 것이 맞겠죠. 물론 이 카페인이 몸에 축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인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사를 거쳐서 모두 분해가 되고 그리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기호식품으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커피를 드시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 때문에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밤 늦은 시간에 커피를 아무리 먹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생체 시계의 어떤 정교함이 떨어지고 아데노신 수용체도 숫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카페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커피를 3-4잔씩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럼 모닝커피 한 잔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도 왠지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자꾸 자다가 깬다, 잠드는 게 힘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방심하지 마시고요. 우선 커피를 좀 줄여보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커피가 수면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한 얘기를 쭉 드렸는데요. 참고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카페인이 신경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문도 있고요. 또 커피가 치매 위험성을 낮춰주고 항산화, 항염증 효과, 그리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무조건 나쁘다, 커피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커피에 예민해서 약간의 카페인에도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 각성 효과가 너무 예민하게 나타나서 뭐 어떻게 보면 막 두통이 올 정도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수면 건강을 위해서 커피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페인 하면 커피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콜라라든지 카페인 음료라든지 아니면 바카스 같은 그런 자양 강장 음료 있죠. 그리고 녹차, 홍차, 아이스티, 이렇게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음료나 차에도 제법 많은 양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 중에서 피로 회복, 뭐 자양 강장, 약간 컨디션을 좋아지게 만들어줘요 라는 그런 건강 보조식품에도 간혹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잤는데 왜 이렇게 내가 좀 잠을 못 자지? 자다가 깨지? 잠들기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내가 즐겨 마시던 차나 음료, 그리고 평소에 안 마시다가 안 먹다가 마시는 차, 음료, 그리고 건강 보조 식품들에도 이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카페인의 함량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보시고, 만약에 카페인 함량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피하시는 게 일단 수면 건강을 위해서는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